조계종 전국 비근의회 수건 사업인 회관 앞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전주시 광평대군파 종회가 토지를 제공했습니다. 전국 비근의 회장 본각 스님은 공원을 선물처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종사 지원 자격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법계법과 문화재 구역 입장료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기 위한 사찰 예산 회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알아봅니다. BTN이 최초로 편성한 백중 특별기도 초제가 봉행됐습니다. 강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49일 동안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하며 업장을 소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불련이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여름 캠프를 준비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튜브 라이브 등으로 신심을 높이고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트로트 메들리로 유명한 불자 가수 김난영 씨가 음악 인생 최초로 찬불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명차를 소재로 한 노래와 비움과 체험의 철학이 돋보이는 가사가 눈길을 끕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두 번째 순서는 미래통합당 이현승 의원입니다. 국회 정각회 부회장 이현승 의원에게 낙동강 수계법과 21대 국회 주요 입법 활동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7월 27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조계종 전국 비근의회 수건 사업인 회관 앞 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토지를 제공한 전주시 광평대군파 종회가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전국 비근의회장 본각 스님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공원을 선물처럼 지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관 범용사 왼쪽 담 너머는 전주시 광평대군파 소유의 토지로 비구니회와는 담벽과 철판으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지난 1월부터 광평대군파 강남구청과의 협의를 통해 흉물스러운 철판을 걷어내고 토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새로 조성된 공원은 완전히 개방된 형태로 범용사를 방문하는 불자들과 주변 거주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2일 전국 비구니회가 공원 조성 사업을 마치고 토지를 제공한 광평대군파 종회에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장 본각 스님과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광평대군파 종회 이원화 이사장에게 직접 공로패를 전달한 겁니다. 본각 스님은 공원 조성 사업에 많은 힘을 보태준 광평대군파 종회와 강남구청에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감사드릴 말씀밖에 없고 우리 이사장님 말씀대로 이 땅을 정말 광평대군파 종회에서 선물처럼 주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선물처럼 지키겠다는 그런 각오를 어른들 앞에서 합니다. 또한 공원 조성 허가를 내고 공원 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강남구청에 공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새 단장을 한 이 범용사가 우리 불자님 여러분들, 또 우리 강남 구민들, 또 우리 비구니의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진짜 청정도량으로서 불심을 닦는 데 크게 기여하길 바랍니다. 이원화 이사장은 이번 공원 조성 사업으로 맺어진 인연이 오래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오늘 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맺은 인연은 오래 지속됐는 게 제 바람이고요. 아마 저는 불가는 아니지만 불가에서는 그 인연을 매일 소중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그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날 광평대군파 종회에 공로패를 전달한 전국 비구니회는 추후 강남구청에도 공로패를 전달해 감사의 의미를 표현할 계획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중앙종회 제218회 임시회가 지난 24일 폐회했는데요. 대종사 지원 자격 요건과 절차를 명시한 법계법을 비롯해 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기 위해 사찰 예산 회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 이은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 24일 폐회한 조계종 중앙종회 218회 임시회가 3개의 종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먼저 대종사법계 특별전형에 관련된 법계법 개정안입니다. 개정된 법계법의 주요 내용은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신설하고 법계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중앙종의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현행의 대종사 특별전형에 앞서 법계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해 선정하는 단계를 신설하고 중앙종의 동의와 원로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개정했습니다. 대종사법계 특별전형 지원 자격도 신설했습니다. 총무원장과 중앙종회 의장 등을 비롯해 원로위원, 법계, 계단위원, 정계대화상, 총림방장을 재직했거나 교구본사 주지를 4년 이상 재직하는 등 12가지 호에 걸쳐 지원 자격을 구체화했습니다. 은퇴 출가자는 말사 주지뿐 아니라 창건주 권리는 물론 권리 승계에도 관여할 수 없도록 은퇴 출가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더해 은퇴 출가한 자는 창건주 권리를 승계받을 수 없으며 창건주 권리 승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항을 신설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한 이중 과세 논란을 없애고 합리적인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사찰 예산 회계법도 개정했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 수입의 30%만 특별회계로 나머지 70%를 일반 회계로 구분하는 현행법을 개정해 일반 회계 70%에 포함돼 있는 교육특별 분담금과 관람료 분담금을 30%인 예치금과 함께 특별회계로 분리해 이중과세 논란을 없애는 겁니다. 개정된 사찰 예산 회계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BTN 불교TV가 최초로 편성한 백중특별기도 초제가 봉행됐습니다.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49일 동안 지장보살 본원경이나 금강경을 독송하며 업장을 소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용인 보현정사 주지 석중 스님이 한글 지장경을 독경합니다. BTN 불교TV가 백중을 맞아 최초로 편성한 초제 현장입니다. 지난 16일 입제를 시작으로 오는 9월 2일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신행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자들이 가정에도 안전하게 신행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겁니다. BTN 백중 특별 기도 초제에서는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이 법문했습니다. 업장을 닦아주는 게 그것이 49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참만 해놨다고 그냥 이제 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49일 동안에는 경건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지장보살 보는 경이나 또 이제 건강경을 가지고 많이 독송을 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등락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참 7월 보름에 하는 그 백중에 하는 천도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묘허 스님은 시간은 영원한데 49일 동안 천도제를 봉행하는 이유가 뭐지냐는 생각에 대해서는 생사불의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했습니다.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다고 보면은 생사는 본래 없어요. 생사가 본래 없는데 우리는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이 가지고 죽지 않고 1초일각이라도 더 살라고 발버둥 치는 것이 우리 중생들이다. 그게요. 이날 붓다회 가입 회원들을 대상으로 축원했습니다. 축원에 참여했던 불자들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인 목련 존재의 효심을 되새기며 부모님의 극락 왕생을 기원할 수 있었다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BTN 불교TV는 불자들이 코로나19 여파를 잘 이겨내도록 가정의 건강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백중 특별 기도는 6제까지는 매주 일요일 11시 30분에 시청자들을 찾아가며 회향은 오는 9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반에 진행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여름 캠프를 준비합니다. 기존 캠프가 회원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온라인 캠프는 강좌와 불교 문화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윤호섭 기자가 준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화 꽃잎을 손가락으로 말고 막대에 풀로 이어붙이자 한 송이의 연꽃이 피어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스마트폰 앞에서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화연꽃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대학생 불자들의 연합체인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년 여름 진행해 오던 영 부디스트 캠프를 취소한 가운데 대신 온라인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유튜브 라이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국의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신심을 높이고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합니다.
저희가 매년 오프라인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그런 감염이나 확산 우려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은 법우들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법우들을 직접 얼굴을 볼 수 있는 줌 프로그램과 유튜브 라이브를 중점으로 해서 온라인형 부디스트 캠프는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불교 문화 체험을 위한 지화연꽃 만들기를 비롯해 요가, 마음 빈칸 채우기, 만다라춤 명상, 고민 상담 등이 3일간 펼쳐집니다. 청년들의 힐링 멘토인 운성 스님과 박사 북칼럼니스트 등 불교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들이 강사로 참여합니다. 영캠프 참가비는 개인 15,000원이며 대학 신입생과 지난해 캠프 참가자에게는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우들이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법우들끼리의 그런 케미를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섞여 있었는데요. 강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들 위주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법우님들을 뵙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온라인 영캠프를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오는 28일까지 캠프 참가 접수를 마감하고 참가자들의 원활한 참여를 돕기 위한 도구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캠프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생 불자들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기획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트로트 메들리로 유명한 불자 가수 김난영 씨가 음악 인생 최초로 찬불가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전국 명찰을 소재로 인생 무상을 담은 노래를 비롯해 비움과 체험의 철학이 돋보이는 가사가 눈길을 끄는데요. 이동근 기자가 김난영 씨를 만났습니다. 최근 광풍처럼 불고 있는 트로트로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불자 가수 김난영 씨.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70여 장의 앨범을 선보인 김난영 씨는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트로트 메들리의 4대 천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명천 만불사 조실이자 해인 총림 해인사 주지를 역임한 망우당 봉주스님 다비식에서 스님의 생전 애창곡인 동백 아가씨를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일평생 부처님 제자로 살아가는 불자 가수의 공약물이자 음악 인생 최초로 발매한 찬불가 앨범. 불교 음악은 본인의 숙명과도 같았다는 김난영 씨는 오랫동안 인연을 맺은 스님과 지인들의 도움으로 작업을 수월하게 마쳤고 바이러스 여파 속 친숙한 찬불가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정말 찬불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몇십 년 동안. 집에서 곰곰이 생각을 했는데 이때가 나한테 주어진 시간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음악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가 이럴 때 한번 만들어 보자. 모두들 흔쾌히 이렇게 승낙을 하셔가지고. 앨범은 호소력 짙은 음색과 부처님의 심오한 철학이 담긴 총 17곡의 찬불가가 수록됐습니다. 이 중 전국 명찰을 소재로 한 노래가 눈길을 끄는데 탄탄 스님이 쓴 시를 기반으로 인생의 덧없음을 표현한 관촉사와 밀물과 썰물 속 1000개의 달이 뜬다는 간헐함이 상념에 들게 합니다. 더불어 동화사 풍경과 함께 마치 팔공산과 대화를 하는 듯한 갓바위와 허기진 그리움을 간절한 기도로 승화한 동작꽃, 비움이 곧 체험임을 알리는 노래도 인상적입니다. 결국 보면 인생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밀물과 썰물로도 비교를 해도 제 생각에는 어떻게 끝을 아름답게 살다가 갈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주제가 아닐까 또 가장 많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찬불가 대중화와 신심 증대는 앨범의 주요 목적인데 정적인 리듬 속 올바른 삶의 자세가 담긴 은유적 가사가 주를 이루며 듣는 이로 하여금 편안함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에 김난영 씨는 일반 가요와 불교 음악의 접목을 위해 노력했다며 부처님 가피로 탄생한 앨범을 통해 전국 사찰에서 불자들을 만나는 것이 가수 인생의 마지막 염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난영이라는 가수가 찬불가를 불렀고 저렇게 부르니까 참 좋구나. 내가 이 순간이 행복하구나 하는 그런 공연을 좀 이렇게 각 절마다 다니면서 하는 게 어쩌면 저의 마지막 목표? 네, 그런 것 같아요.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사찰 벽화 속의 미나를 조명하는 특별한 강의가 마련됐습니다. 8월 16일까지 통도사 오칠미나 특별전과 연계한 이번 특강은
윤열수 한국박물관 협회장이 사찰 벽화 속의 미나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방장 성파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윤열수 협회장은 민중예술의 꽃을 미나로 표현하며 발생 배경에 사찰 벽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나의 성격을 띤 사찰 단청 벽화는 미나 발전 변화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분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5.7 미나 특별전에 대해 불교 미술 작품을 어떤 소재로서 오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한다면 그 답이 오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8일까지 사찰의 미나가 그려진 까닭을 주제로 정병모 경주대학교 문화재학과 교수가 특강을 진행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삼선 의원으로 21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됐는데요. 네네. 그거는 지지를 보내주신 지역 주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진구에서 낳고 자란 부산 진구가 키운 이현성 국회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 진구 얼 지역은 그동안 초선들의 무덤이라 불리었는데 계속 16, 17, 18, 19까지 초선만 계속되다가 제가 19, 20, 21대에 삼선 의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정말 20년 만에 삼선 국회의원이 되었는데 그만큼 지역 주민들께서 거시는 기대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충분하고 또 준비된 자세로서 우리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100%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초반부터 상임위 구성을 두고서 이제 공전이 계속됐습니다. 예. 여당의 독식, 또 재협상. 예. 그렇게 이제 21대 국회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치 현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실 원구성 협상이 제대로 되었다면은 지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국회 활동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올 말에 우리 양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같이 만남을 가지셨죠. 근데 그 당시 협치를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협치가 뭐냐면은 서로 나눠서 같이 함께 다스리자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도 41.5%의 국민들 지지를 받았습니다. 의석수는 103석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만큼의 대우를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례가 국회가 서로 한 당에서 일당에서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이래 협상을 통해서 서로 몇 개 상임위를 나눠 가져가는 그게 기본적인 룰이었고 또 국회의장하고 법사위원장을 한 당이 가진 예가 없었습니다. 국회의장을 가졌다면 다른 야당이나 다른 소수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죠. 그래야만 국회 운영이 정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7개 상임위 받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다. 그다음 여당이 18개 상임위 너가 다 가지고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라. 그리고 잘못되면은 야당 탓으로 돌리지 마라.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그걸 한 거고 저희들 위원장은 아니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 각 상임위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 법안이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인데 예. 이 법안이 1호 법안으로 나오게 된 취지가 뭘까요? 우리 부산 경남 주민들이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역대 어느 대도시를 봐도 큰 강의 하류에서 그것도 흘러가는 표류수를 정수를 해가지고 먹는 곳은 부산 경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부산 출신 미래통합당 전부 15분이 의원이 있는데 모든 분들 서명을 받아서 제가 이거를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신규로 상수원 원을 확보하는데 좀 용이하게 하고 또 상류 지역에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짓는다면은 하류 쪽에 있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언어를 하자는 그런 취지이고요. 현재 환경부에서 이와 관련해서 각 해당되는 자치단체들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논하고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식수원이 낙동강이다 보니까 이 수질 개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그동안 그 낙동강 수질 개선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은 그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기대할 만한 그 아주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낙동강 수계법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그 부산 경남 지역에서 신규 상수원도 좀 그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상류 지역에 워낙 그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하수들이 흘러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오염이 되긴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정각회의 역할 중에 하나가 또 불교계와 이 정치권의 가교 역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역할에 대한 기대도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역할을 하실지. 그래서 우리 그 불교에도 많은 그 현안들이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또 저희들 좀 뭐 서로 협조할 수 있으면 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 국회 내에 많은 그 의원들이 우리 그 정각회에 가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한 38명, 37명 정도 이렇게 전체되는데 아마 우리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조금 적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더 많은 의원들이 정각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같이 활동하자고 좀 권유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부산 삼광사 네. 신도회장을 두 차례 또 역임을 하시기도 네. 하실 정도로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불교와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경남 지역의 그 큰 사찰 같은 데서 들어가서 그 보살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동안거, 하안거 이런 거 다 하셨는데 그걸 하고 해제하는 날 또 저희 집에 또 바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그래 불교랑 가까워졌고, 또 어릴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또 우리 할머니 계시는 데를 많이 갔습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곳은 원래의 그 묘 간음사라는 그 절이 있는데 그 당시 그 향곡 스님이 그 당시 그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당시는 스님이 누군지도, 큰 스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래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그 성철 스님하고 같이 도반이시고 굉장히 우리 불교의 선성으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우리 그 집안이 불교와 친화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좀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입법이나 의제가 있다면 좀 계획을 밝혀주시죠. 가장 심각한 게 우리 부동산 그 가격입니다. 부동산이 너무 급등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현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은 반대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되는 그 법안을 그 준비해서 그 제출했습니다. 민간이 조성한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그 폐지하자는 그런 그 내용인데요. 그 현 정부 부동산 경제 정말 그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을 내놓자마자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나마 또 전세 매물이 없어서 구할 수도 없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집 없는 사람이 집을 그 사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법안을 제가 준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릴게요. 뭐 규제 일본도 또 그것도 강력한 규제 일본도로 좀 이 정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요? 올바르게 가고 있으면 집값이 올라가겠습니까? 예. 정말 그 제대로 정책이 펴졌다면 집값이 안정이 돼야죠. 역대 가장 많이 그 올랐을 때가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뭐 한 20몇 프로인가 뭐 이래 올랐는데, 현 정부 들어서 불과 3년 만에 52% 올랐다는 거는 정말 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현실을 적시를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토교통위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자 의원으로서 정치적 소신과 또 앞으로 의정 활동에 대한 다짐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의 기본은 정말 우리 그 백성들 먹고 사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민생 정치를 저는 내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불교에서 서로 다투지 않는 그 화쟁 정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 여야를 떠나가지고 함께 서로 돕고 서로 양보하는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각오로 열심히 여정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월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